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정숙입니다.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 평생을 여기서 살았어요. 어릴 적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도 첫눈이 오면 설레던 학교 앞도 모두 여전히 제 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20해가 넘었어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고 길었죠. 자식들은 커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저는 혼자 남아 조용히 때로는 쓸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봄이라 나물 냄새가 골목마다 퍼졌죠. 햇살이 따뜻해서 괜히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때였어요. 정수가 뒤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 돌아보니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서 있었어요. 동규 씨? 그는 우리 부부가 한창 젊을 때 자주 어울리던 친구였어요. 아내랑 넷이서 여행도 다니고 명절이면 서로 음식 나누던 그런 사이였죠. 세상에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요. 머리도 많이 헤어졌네요. 정숙 씨도 여전하네. 예전엔 장에 나올 때도 이렇게 부지런했지. 부지런하긴요, 그냥 습관이죠. 그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시장 가는 길이죠. 네, 냉이 좀 사러요. 그럼 나도 같이 가요.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어요. 시장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어요. 냉이 한 단 1,000원이요. 2단 사면 한 단 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처럼 웃었어요. 정숙 씨 아직도 손 야무지네. 이거 싱싱한 거 바로 고르잖아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손이 알아서 골라요. 그게 세월의 기술이죠. 그가 웃을 때마다 입가주름이 깊어졌는데 그 주름마저 따뜻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가 먼저 말했어요. 요즘도 혼자 지내죠? 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요. 그럼 많이 외롭겠네요.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말이 제일 슬프네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봄바람이 스치는데 그 말이 바람처럼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에 와서 나무를 손질했어요. 냉이 향이 진하게 퍼졌는데 그의 웃음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익숙하다는 게 슬프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저녁이 되자 창문 밖으로 노을이 번졌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웃었던 하루였어요.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일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는데 귀에 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정숙 씨, 냉이는 이렇게 손질해야 부드럽죠. 괜히 웃음이 났어요. 다음 날 골목길에 또 그가 서 있었어요. 정숙 씨. 그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어제 냉이 남은 거 데쳐서 무쳤어요. 간은 약간 싱거워요. 이걸 직접요? 그럼요. 요리 좀 해요. 그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맛있네요. 그쵸? 나 은근히 요리 잘해요. 예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전엔 몰랐죠. 나도 몰랐으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울렸어요. 나도 몰랐던 제 마음이 조용히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누군가를 기다린 것 같다. 이유도 모르겠고 누굴 기다린 건지도 모르겠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아마도 봄 때문이겠죠. 아니면 그 사람 때문이겠죠. 그날 이후 골목길에 벚꽃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매일 보던 나무였는데 유난히 화사하게 피어 있었어요. 봄이라는 계절이 이렇게 다시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어제보다 더 따뜻한 봄빛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누군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나 참 왜 이러지?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빗는데 거울 속 내 얼굴이 어제보다 환했다. 그냥 햇살 탓이겠거니 그렇게 넘겼지만 사실은 마음이 달라져 있었던 거다. 점심 무렵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정숙 씨. 그 목소리 들으면 바로 알았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시장 가는 길인데 혹시 같이 갈래요? 오늘은 장 안 봐도 되는데요. 그럼 커피라도 한 잔 어때요? 에이, 아침부터요? 아침이니까 좋죠. 우리는 동네 끝 카페로 향했다. 그 카페는 예전엔 분식집이었는데 몇 년 전 젊은 부부가 리모델링해서 꾸몄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자리, 따뜻한 커피 냄새,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공기. 정숙 씨, 나 사실 이런 자리 좀 어색해요. 저도요. 젊을 땐 커피 마시며 수다 떨던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낯선지. 그땐 몰랐죠. 나이 들수록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걸.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그 미소가 참 편안했다. 동규 씨는 요즘 뭐 해요? 조용히 지내요. 텃밭 조금 가꾸고 책 좀 보고. 책이요? 무슨 책 읽어요? 최근엔 시집이요. 나이 드니까 시가 더 와 닿아요. 시요? 참 의외네요. 정숙 씨도 읽어요? 그럼 이 구절 들어봤어요? 그는 조용히 읊조렸다. 세월은 흘러도 봄은 또 온다. 다만 그 봄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늙지 않는다.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그 말이 꼭 내 얘기 같았다. 봄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게 바로 지금 내 마음이었다. 그가 나를 보며 말했다. 정숙 씨, 오늘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아마 햇살 덕분일 거예요. 아니요. 그건 마음이 밝아서 그래요. 나는 괜히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래간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가 나를 집 앞까지 바래다 줬다. 오늘 커피 맛있었어요. 저도요. 근데 이 근처에서 이렇게 마주 앉은 게 처음이네요. 그렇죠. 세월이 참. 그래도 늦게라도 좋네요. 그 말에 우리는 둘 다 조용히 웃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뭐해요? 그냥 있었지. 밥은 먹었냐? 먹었어요. 요즘은 잘 지내죠? 응, 괜찮아. 목소리가 괜히 떨렸다. 내가 괜찮다는 말이 진짜인지 스스로도 모르겠는 그런 느낌. 민수가 전화를 끊자 방 안이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데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유난히 따뜻했다. 그가 읊었던 시 구절이 떠올랐다. 세월은 흘러도 봄은 또 온다. 나는 중얼거렸다. 정말 그럴까? 내게도 그런 봄이 올까? 다음 날 그는 또 찾아왔다. 이번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이거 선물이에요. 무슨 화분이에요? 수선화요. 꽃말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요? 네. 봄을 기다리는 꽃이잖아요. 그의 눈빛이 잠시 내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다. 이거 고맙습니다. 나중에 피면 꼭 보여줘요. 네. 그가 돌아간 뒤 나는 그 화분을 마루 한쪽에 두었다. 그 노란 싹이 조금씩 자라날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자라나는 것 같았다. 밤마다 그를 떠올렸다. 함께 웃던 시장길, 커피향, 그가 건넨 시 한 구절.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꽃말.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건 부끄럽지도 어색하지도 않았다. 그냥 봄이 오는 일처럼 자연스러웠다. 누군가의 마음에 다시 햇살이 스며드는 일,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때였다. 봄비가 멈추고 며칠이 지났다. 햇살이 다시 따뜻하게 내리쬐던 아침, 나는 마당 한켠에서 수선화 화분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란 꽃이 막 피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듯 기다림의 꽃.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숙 씨 집에 있어요. 문을 열자 동규 씨가 서 있었다. 손에는 따끈한 붕어빵 봉지가 들려 있었다. 아침부터 붕어빵이요? 길 가다 냄새가 너무 좋아서요. 근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 가져왔어요. 에이,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우린 젊어요. 마음은 여전히 20살이에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우린 마루에 나란히 앉아 붕어빵을 반씩 나눠 먹었다. 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고 따뜻한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정숙 씨, 나 이 시간 참 좋아요.
어떤 시간요? 이렇게 조용히 같이 있는 시간요. 그러게요. 괜히 마음이 편하네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순간 바람 소리만 들렸다. 나는 일부러 웃으며 넘겼다. 사랑이라뇨, 그 나이에 무슨. 나이랑 상관없죠. 그냥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동네 슈퍼에 들렀더니 두 아주머니가 수근거리고 있었다. 요즘 정숙 씨랑 동규 씨 자주 보이더라. 응, 둘이 같이 시장도 다니고 커피도 마신다던데. 에이, 나이 들어서 그게 뭐람. 그 말이 귀에 박혔다. 나는 무심한 척 계산을 마치고 나왔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괜히 걸음을 늦췄다. 사람들은 왜 저렇게 쉽게 말을 할까? 누군가와 함께 웃는 게 왜 그렇게 죄처럼 느껴져야 하는 걸까? 그날 저녁 그가 전화를 걸었다. 정숙 씨 괜찮아요? 왜요? 오늘 시장에서 누가 이상한 말 하더라고요. 그냥 신경 쓰지 말아요. 벌써 들었어요? 네. 근데 나는 괜찮아요. 저는 좀 불편하네요. 그럼 당분간 조심할까요? 아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겠죠. 그는 잠시 침묵했다. 정숙 씨, 내가 미안해요. 왜요? 그냥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건 저도 같은 입장이죠. 그래도 내가 더 미안해요. 당신 웃음이 사라지는 게 싫어요. 그 말에 또 가슴이 흔들렸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봤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내 마음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아픈 색깔이었다. 며칠이 지나 그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아무 말 없이 마당 한켠 의자에 앉았다. 정숙 씨,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요즘은 자주 오기 힘들 텐데.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요. 사람들이 또 뭐라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솔직한 시간이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다. 나는 마당에 피어난 수선화를 바라봤다. 그 노란 꽃이 햇살에 반짝였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그래, 나도 이 꽃처럼 피어나고 싶은데.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예뻐 보였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눈물이 흘렀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늦게 찾아와도 되는 걸까? 누군가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를 좋아한다는 걸. 며칠째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아침마다 수선화 화분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됐다. 햇살이 화분을 비추면 그 노란빛이 꼭 내 마음 같았다. 정숙 씨,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봄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건 우리가 오래 기다려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그는 늘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가볍지만 묘하게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 그날은 유난히 따뜻했다. 마당에 앉아 찻잔을 나누던 그때 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엄마. 그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민수였다. 서울에서 바쁘다던 아들이 불쑥 나타난 것이다.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엄마 생각나서요. 근데 손님이 있네요. 그의 시선이 동규 씨로 향했다. 짧은 순간 공기가 무겁게 식었다. 아, 동규 씨야. 동네 친구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동규 씨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지금? 네. 그가 나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그분이랑 요즘 자주 만나요? 응, 그냥 가끔. 그냥 가끔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던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니?
엄마, 사람들이 다 말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뭐가 부끄러워서 그러냐고.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다. 민수야, 사람들은 뭐든 말해. 그렇다고 내가 살아있는 걸 숨겨야 하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빠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런 소문에 휘말리는 건 싫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멈출 수 없었다. 민수야. 네.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사람 마음은 나이랑 상관없는 거야. 그래도 전 좀.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밖에서 동규 씨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 먼저 올라갈게요. 엄마, 오늘은 그냥 쉬세요. 그래. 문이 닫히고 나는 마루에 앉았다. 햇살이 아직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잠시 후 동규 씨가 다가왔다. 괜찮아요. 아들이 조금 놀랐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해는 하죠. 그애도 아빠 없이 자랐으니까 괜히 보호 본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속상하죠. 조금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손을 잡았다. 정숙 씨. 네? 나 후회 안 해요. 이런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게. 저도요. 근데 조금은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어야 진짜예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내 안의 불안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 사람의 손이 따뜻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내 마음의 냉기를 녹였다. 그날 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괜히 예민하게 말했네요. 나는 짧게 답했다. 괜찮아. 너도 엄마 생각한 거잖아.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왔다. 사랑이 이렇게 복잡한 일이었나. 젊을 땐 단순히 좋아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한다니.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그날 새벽 수선화 꽃잎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것을 손끝으로 만지며 속삭였다. 괜찮아.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만났다. 함께 시장을 걷고 함께 차를 마셨다. 이웃의 시선도 소문도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저 오늘 하루가 따뜻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마을 카페에서 동규 씨와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고개를 들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단발머리, 얇은 코트, 그는 동규 씨의 딸 지연이었다. 지연아, 웬일이야. 출장 갔다가 들렀어요. 근데 그녀의 시선이 나로 향했다. 여긴? 아, 이분은. 동규 씨가 잠시 머뭇거렸다. 정숙 씨야. 우리 어릴 때 친구였어. 그래요. 예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나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번졌다. 아빠, 잠깐 얘기 좀 해요. 지연은 테이블 밖으로 그를 불러냈다. 유리문 너머로 둘의 대화가 보였다. 지연이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빠, 정말 뭐예요? 요즘 자꾸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그냥 친구야. 친구라기엔 너무 자주 만나잖아요. 지연아, 나도 사람이다. 그건 알지만 엄마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 말에 동규 씨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후 지연이 먼저 카페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가 자리로 돌아와서 말했다. 미안해요. 괜히 불편하게 했죠. 괜찮아요. 딸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마음이 좀 그렇네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이 묘하게 시렸다. 누군가의 사랑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는 순간. 그게 참 잔인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그분 따님 봤어요. 응, 나도 오늘 처음 봤어. 괜찮았어요? 좀 놀란 것 같더라. 엄마, 이런 일이 오래가면 양쪽 다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민수야, 사랑이란 게 쉬운 줄 아니? 쉬워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다칠까봐 그래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나는 밤새 창가에 앉아 수선화를 바라봤다. 꽃잎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다. 그게 꼭 내 마음 같았다. 며칠 후 지연이 내 집 앞에 찾아왔다. 정숙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지연 씨? 그래요, 들어와요. 우리는 마루에 마주 앉았다. 지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요즘 참 행복해 보여요. 그럼 됐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웃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웃음 뒤에 슬픔이 있을까봐 두려워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 씨,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아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지내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연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말 진심이죠? 그럼요. 나도 엄마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아빠를 진심으로 아껴주세요. 그럴게요. 그녀가 돌아가고 나는 한참 동안 마당을 걸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바람이 스쳤다. 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신기했다. 기쁨과 슬픔이, 설렘과 두려움이 한자리에 함께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동규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연이 찾아갔다면서요. 응, 좋은 아이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과정이겠죠. 그렇겠죠. 창밖에 봄밤의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다시금 결심했다. 이 사랑이 흔들려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며칠 후였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주말 오후 나는 동규 씨와 함께 마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벚꽃이 천천히 흩날렸다. 정숙 씨, 요즘 얼굴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요. 그냥 덜 외로워진 거죠. 그럼 된 거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에 내 마음이 또 한 번 녹았다. 그런데 그 순간 공원 입구 쪽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엄마. 민수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아빠. 그녀는 지연이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민수와 지연이 서로를 알아봤다. 서로의 표정에 놀람이 스쳤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말했다. 혹시 당신이 그분의 자식이에요? 네. 그럼 당신은? 그 짧은 대화 속에 모든 상황이 단숨에 이해되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냥 산책 중이야. 산책이요? 아빠랑? 지연이 대신 말을 받았다. 민수 씨, 우리 부모님은 예전부터 친구였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요즘 동네에서 하는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소문이 다 진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불편하잖아요. 서로 부모님이 이런 오해받는 거.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오해요? 우리 아빠는 요즘 웃어요. 그게 오해면 그럼 진실은 뭐죠? 그게.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둘 사이의 공기가 점점 팽팽해졌다. 동규 씨가 중간에 나섰다. 얘들아, 그만하자. 아빠, 전 그냥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도 평생 혼자 사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런 일 생기면. 그때 지연이 끊었다. 그럼 평생 혼자 살아야 해요. 사람이 늙으면 사랑하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모두 침묵했다. 정숙은 조용히 손을 모았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알아,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 근데 세상이 그렇게 쉽게 허락 안 하잖아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가 바꿔야죠. 아빠랑 엄마가 웃을 수 있는 세상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 속엔 슬픔과 용기가 함께 있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벤치에서 멀찍이 떨어져 섰다. 벚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졌다.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부모니까 이해해야겠지.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의 수선화는 절반쯤 시들어 있었다. 꽃잎 하나를 만지며 속삭였다. 우리 애들도 언젠간 이해하겠지? 그때 문자가 왔다. 지연이었다. 정숙 씨 죄송해요. 오늘은 감정이 앞섰어요. 저희 아빠 정말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잠시 후 민수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앞서갔어요. 나는 그 두 문자를 번갈아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제야 조금씩 풀리겠구나.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봄이 깊어가고 있었다. 벚꽃잎이 다 떨어지고 골목길엔 초록빛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봄이 깊어갈수록 우리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자라났다. 정숙 씨 요즘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그냥 신경 쓸 일이 많네요. 그 일 때문이에요. 그 일이라니요? 민수 씨, 지연이.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애들은 괜찮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죠. 그건 인정해요. 우린 그렇게 늘 하던 길을 걷고 있었다. 강둑 옆 벤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예전엔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곳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자꾸 말이 줄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뭐라 안 해요. 글쎄요. 직접 말은 안 하지만 다 느껴지죠. 괜히 내가 죄인 된 기분이에요. 죄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안 봐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정숙 씨,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어때요? 뭐라고요? 나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싫어요. 동규 씨, 지금 그 말 진심이에요? 당장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마음속을 세게 쳤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차가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다. 강둑 옆 풀잎 사이로 벚꽃잎 몇 장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걸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꽃이 다 져도 향은 남는데 며칠 동안 그는 연락이 없었다. 아침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새 메시지는 없었다. 수선화 화분도 점점 시들어갔다. 물을 주면서도 마음이 메말라갔다. 그날 밤 민수가 찾아왔다. 엄마 요즘 연락 안 하죠? 뭘? 그분이요. 그래. 잠시 멀리 있자고 하셨어. 잘하셨어요. 잘했을까? 엄마도 쉬어야죠. 그분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웃었다. 그래, 맞는 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울고 있었다. 며칠 뒤 지연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정숙 씨, 아빠가 요즘 너무 조용해요. 그래요. 예전엔 새벽에도 산책 나가고 꽃 사진 찍어 보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도 뭔가 달라요. 정숙 씨, 아빠 좀 봐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날 나는 동규 씨 집 앞까지 갔다. 대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틈 사이로 그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시든 수선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동규 씨. 그가 고개를 들었다. 정숙 씨 오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좀 생각이 많네요. 그래도 얼굴은 좀 봐야죠.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짧은 침묵,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이 있었다. 동규 씨. 네. 우리 이렇게라도 괜찮아요. 멀리 있어도 마음은 여기 있잖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 씨, 봄이 끝나면 여름이 오겠죠. 그럼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 그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멀어져도 괜찮아요. 내 마음은 여전히 그대 곁에 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또 머뭇거렸다. 그의 이름 3글자가 입안에서만 맴돌았다. 동규 씨.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따뜻해졌다가 이내 시려졌다. 거실 한켠에 놓인 수선화 화분은 이제 거의 말라 있었다. 그래도 버리지 못했다. 그건 그와의 시간 그리고 내 마음의 증거였으니까. 그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장에 나갔다. 익숙한 시장 냄새, 시끌벅적한 상인들의 목소리, 그런데 어딘가 공허했다. 그와 함께 걸었던 길이 이토록 길게 느껴질 줄 몰랐다. 정숙 씨 요즘 왜 안 보이시대? 건너가던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냥 좀 쉬고 있어요. 둘이 요즘 사이 안 좋아졌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덜컥 내려앉았다. 집에 돌아오자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냉이 무침 해 드세요. 간은 싱겁지만 마음은 진해요. 동규.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작고 흔들리는 글씨, 그 속에 그의 손이 느껴졌다. 나는 그날 밤 그 쪽지를 머리맡에 두고 잤다. 꿈속에서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숙 씨, 봄은 다시 와요. 정말요? 그럼요. 봄은 약속처럼 오니까요. 한편 동규 씨는 강둑길을 혼자 걷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바람이 불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도 작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봄이 지나면 다시 봐요. 꽃이 피면 그때 웃어요. 정숙. 그는 그 종이를 펴서 천천히 읽었다. 정숙 씨.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이 늙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네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조용히 식탁 위의 사진을 바라봤다. 젊은 시절 4명이 함께 웃던 사진이었다. 그 속에는 이미 세월이 지워졌지만 웃음만은 남아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때도 행복했지만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때처럼 그 사람과 함께라면. 며칠 후 비가 내렸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정숙은 창가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 오는 날 그 사람은 괜찮을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비 냄새 속에서 그와 함께 걷던 봄날의 공기가 스며들었다. 동규도 같은 시간 자신의 방 창문을 열고 비를 바라봤다. 빗소리와 함께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동규 씨, 비 오는 날 좋아하죠? 그럼요. 세상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이 내리면 사람 마음도 젖어요. 그럼 마셔버려요. 비는 마음이 갈증 날 때 오는 거니까. 그는 천천히 웃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그 비가 당신 마음으로 흘러가길. 시간이 흘러. 며칠 뒤 맑은 날 정숙은 시장으로 가는 길에 강둑길을 지나쳤다. 그가 자주 앉던 벤치 위에 작은 수선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꽃을 조심히 들어 가슴에 안았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뜻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정숙 씨, 우리의 봄이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아니요. 우리의 봄은 지금 다시 시작 중이에요. 봄이 다시 왔다. 하지만 그 봄은 작년과 달랐다. 나무들은 여전히 꽃을 피웠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그와 마지막으로 마주한 지 3달이 지나 있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가 보내준 쪽지를 읽었다. 냉이 무침 해 드세요. 간은 싱겁지만 마음은 진해요. 짧은 문장 하나가 이상할 만큼 오래 나를 붙잡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에 갔다. 봄나물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익숙한 소리들 사이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숙 씨?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장바구니 그리고 여전히 따뜻한 눈빛. 동규 씨.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요.
근데 정숙 씨 얼굴 보니까 봄이 진짜 온 것 같네요. 그 말에 내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여전하시네요. 그 말투. 그 말투가 좋다던 사람이 있었죠. 누군데요? 바로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요. 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오랜 시간의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시장 끝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향기, 따뜻한 조명, 창가 자리에는 여전히 수선화가 꽂혀 있었다. 여기 그대로네요. 그러게요. 정숙 씨도 그대로예요. 그 말 이제 그만 써요. 그대로라는 말이 꼭 시간이 멈춘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젠 다시 시작됐다고 할까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눈을 피했다. 잠시 후 그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뭐예요? 작은 화분이에요. 작년에 준 건 다 시들었잖아요. 또 수선화예요. 네. 이번엔 더 오래 피라고 햇빛 잘 드는 자리에서 키워요. 나는 그 화분을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작은 흙냄새가 손끝에 전해졌다.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동규 씨, 이제 그만 이렇게 마음 쓰세요. 왜요? 그냥 또 상처받을까? 그럼 정숙 씨, 그 상처가 나여도 괜찮아요. 그의 말에 숨이 멎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볼게요. 이젠 정말 괜찮아요. 주변 사람들 시선 같은 거. 처음엔 괜히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맞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까요? 그럴까요? 짧은 웃음이 오갔다. 그 웃음이 지난 3달의 공백을 메웠다. 우리는 그날 저녁까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지나온 세월 잃었던 것들, 그리고 아직 남은 꿈들에 대해 서로의 목소리가 다시 익숙해질 즈음 나는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왔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화분을 창가에 두었다. 노란 싹이 막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흙을 살짝 눌렀다. 따뜻했다. 마치 그 사람의 손 같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다시 봄이 왔네요, 동규 씨.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특별히 약속한 것도 아닌데 시장의 한 모퉁이에서 강둑길 벤치에서 늘 마주치듯 자연스레 만나곤 했다. 오늘은 나물이 참 싱싱하네요. 그럼요, 봄이 가기 전에 많이 먹어둬야죠. 또 나물 얘기예요. 정숙 씨가 좋아하잖아요. 그걸 아직도 기억해요. 그럼요. 그걸 잊을 만큼 무심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는 늘 그랬다. 크게 나서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항상 곁을 지켜주는 사람. 내가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도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말했다. 정숙 씨 같이 가요. 어디요? 산책길이요. 오늘은 좀 멀리 가보고 싶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이라 따라 나섰다. 벚꽃이 모두 지고 연초록 잎이 무성해진 강변길을 걸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새소리가 들렸다. 이 길 참 조용하네요. 그래서 좋아요.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면 사람 마음이 솔직해지잖아요. 솔직하게요. 네. 그동안 말 못했던 것도 숨겼던 마음도 다 드러나죠.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도 멈춰섰다. 동규 씨, 이제는 저도 솔직해질게요. 그가 나를 바라봤다. 저도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뭐라 할까, 아들이 뭐라 할까. 근데 이젠 상관없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어서 다행이에요. 그의 눈이 젖었다. 정숙 씨 그 말 기억할게요. 평생. 기억만 하면 안 되죠. 그럼요. 이제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웃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그 순간 세상은 조용했고 바람과 햇살만이 우리 사이를 스쳐갔다. 그가 갑자기 손을 내밀었다. 잡아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마치 봄 햇살 같았다. 이 손 앞으로 자주 잡을 거예요. 그럼 내 손이 달겠네요. 달아도 좋아요. 그만큼 오래 함께한 거니까. 참말은 잘해요. 진심이니까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다.
노을이 강 위로 번지고 있었다. 물결 위에 반사된 빛이 마치 우리의 시간 같았다. 고요하지만 따뜻한, 흐르지만 단단한. 정숙 씨. 네. 다음 주에 작은 음악회 있대요. 강가에서 하는 거. 같이 갈래요? 음악회요? 네. 봄 마지막 음악회래요. 이제 여름이 오니까. 좋아요. 봄이 가기 전에 우리 추억 하나 더 만들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가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다. 그때 생각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같이 걷는 시간으로 가야겠구나. 나는 수선화 화분을 바라봤다. 노란 꽃잎이 완전히 피어 있었다. 작고 단단하게 우리의 마음처럼.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의 봄이구나. 요즘 내 하루는 참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아침이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엌 식탁 위를 부드럽게 덮었다. 그 위엔 노랗게 핀 수선화가 있었다. 그 꽃은 이제 내 일상의 중심이 되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민수가 웃으며 물었다. 그래? 그냥 봄이 좋아서 그래. 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뭐 때문인데? 누가 있잖아요. 누가? 그분요.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분이라니? 엄마 이제 숨기지 말아요. 저도 다 알아요. 민수의 눈빛은 단단했다. 예전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이상하게 부드럽게 느껴졌다.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사랑이 뭐 나이로 정해지는 건 아니잖니. 그건 알아요. 근데 처음엔 그냥 놀랐어요. 놀랐다. 아버지 떠나신 지 오래됐지만 엄마가 누군가와 다시 웃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이상했니? 이상하진 않아요. 오히려 좋았어요. 정말? 네. 엄마가 웃는 걸 보니까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고맙다 민수야. 같은 시간 동규 씨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지연이 물었다. 그래? 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그냥 밝아요. 그런가? 그분 때문이죠? 그분이라니? 정숙 씨요. 그는 잠시 웃었다. 그래. 그 사람 덕분이지. 아빠, 저 이제는 반대 안 할게요. 그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다. 정말? 네. 아빠가 행복해 보이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지연아. 대신 아빠 그분 아들한테도 잘 해줘요. 그 사람도 처음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게. 고맙다 딸. 며칠 뒤 우리는 네 명이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식사 자리였다. 강가 근처의 작은 한정식집, 햇살이 잔잔히 내려앉은 오후였다. 민수 씨 처음 뵙네요. 지현 씨도요. 처음엔 어색한 미소, 짧은 인사만 오갔다. 그러나 이상하게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어머니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도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잠시 웃었다. 그 웃음이 공기를 부드럽게 바꿨다. 식사가 이어지고 이야기도 조금씩 길어졌다. 어색함 대신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지연 씨 아버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민수 씨 어머님도요. 이제야 알겠어요. 왜 두 분이 서로를 아꼈는지. 그렇죠? 둘은 동시에 웃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동규 씨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정숙 씨, 이제 진짜 가족 같네요. 그러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다. 엄마. 응? 행복하죠? 응, 아주. 그럼 됐어요. 고맙다. 나는 창문 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은 붉고 바람은 잔잔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토요일 아침,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늘 날씨 좋아요. 같이 나가요.
아빠 강변의 벚꽃이 아직 남았대요. 같이 가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네 사람이 함께하는 첫 가족 나들이가 시작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강변길은 봄 내음으로 가득했다. 바람이 살짝 불 때마다 벚꽃잎이 흩날렸고 그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와 엄마. 사진 찍어요.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 나이에 사진은 무슨. 이 나이니까 찍는 거예요. 이제 엄마 웃는 얼굴 남겨둬야죠. 정숙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조용히 동규 씨 옆에 섰다. 찰칵. 사진 한 장이 봄 공기 속에 남았다. 아버지, 손 좀 이렇게 해보세요. 지연이 말하자 동규 씨가 머쓱하게 웃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냐. 그게 사랑의 진동이죠. 지연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정숙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눈시울을 훔쳤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잠시 쉬기 위해 강둑 옆 벤치에 앉았다. 민수가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줬다. 엄마 이 커피 향 맡아봐요. 좋다 옛날 생각나네. 아빠도 한잔 하세요. 그래 고맙다. 잠시 정적. 잔잔한 물결 소리만 들렸다. 민수 씨.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엔 솔직히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근데 두 분 보니까 그냥 보기 좋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엄마가 웃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정숙은 눈을 내리깔았다. 고맙다 얘들아. 동규 씨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앉아 있을 줄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작은 한식당 안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엄마 된장찌개 2개요. 딸 아버지는 청국장 좋아하신다. 그럼 하나씩 시켜요. 식탁 위에 밥과 반찬이 놓였다. 그 평범한 한 끼가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아빠, 혹시 나중에 두 분이 같이 사시면.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건 아직. 정숙이 당황하자 민수가 대신 말했다. 천천히 하세요. 우리한텐 괜찮아요. 그 말에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정숙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참 맑네. 그렇죠? 이런 날엔 마음도 씻겨요. 동규 씨가 답했다. 민수와 지연은 앞서 걸으며 웃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 이제 진짜 행복해졌네. 응. 그게 제일 좋다. 뒤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정숙이 말했다. 동규 씨. 네. 이제 진짜 가족 같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서로 지켜줄 사람이 생겼으니까.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한 장 정숙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꽃잎을 조심스레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완성되었구나. 봄이 완전히 물러가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햇살은 한층 강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아침마다 동규 씨가 집 앞에 들렀다. 정숙 씨 오늘도 시장 가요? 그럼요. 오늘은 콩나물국 끓일 거예요. 그럼 제가 미나리 좀 사올게요. 아직도 미나리 타령이에요. 그게 우리 첫 봄이었잖아요.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감사, 그리고 익숙함이 녹아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도 강둑길을 함께 걸었다.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 순간 마주오는 아주머니 2명이 보였다. 익숙한 얼굴들, 동네 사람들이었다. 어머 정숙 씨 아니에요. 어머나 동규 씨도 같이? 짧은 인사 뒤 그들의 시선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시선에는 호기심 그리고 묘한 의문이 섞여 있었다. 둘이 요즘 참 자주 보인다더라. 멀어져가는 목소리 속에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요. 그래도 마음 상하죠? 조금은요. 하지만 이제 숨지 않을래요.
그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래요. 우리 이제 숨어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동네 반상회가 열렸다.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정숙 씨, 요즘 동규 씨랑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누군가 농담 섞인 말투로 물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네, 자주 봐요. 좋은 사람이니까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줄은 몰랐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동규 씨가 내게 물었다. 정숙 씨,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요. 이제는요.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럼 저도 겁내지 않을게요. 그 말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밖으로 나갔다. 시장, 강둑, 동네, 찻집. 어디를 가도 함께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라왔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 속에서 서로를 더 단단히 믿게 되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가에 앉은 그가 말했다. 정숙 씨, 이제 우리 사진 한 장 같이 찍어요. 사진이요? 그래요.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 인생의 기록은 우리가 남기죠. 그럼 웃지 말고 찍어요. 진지하게. 왜요? 우리 사랑이 장난 같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찰칵. 카메라 셔터가 눌렸고 그 순간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둘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나는 사진관에 갔다. 인화된 사진 속 우리는 마주보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 사이로 그 어떤 젊은 사랑보다 더 깊은 미소가 있었다. 그래, 이게 바로 우리다. 나는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었다. 민수가 들어와 그걸 보더니 말했다. 엄마 멋지네요. 그래? 이제 숨지 않기로 했거든. 잘했어요, 엄마. 그게 엄마예요. 나는 웃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야 진짜 용기를 배웠구나. 여름이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다. 동네에서 작은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다. 매년 하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이상하게 마음이 설렜다. 정숙 씨, 우리 같이 갈까요? 사람들 많을 텐데요. 이제 그런 거 피하지 말아요. 그래요. 그럼 같이 가요. 그는 내 대답이 반가운 듯 활짝 웃었다. 그 미소가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축제날 아침 햇살은 유난히 밝았다.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은 분홍색 천막과 풍선들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뛰놀고 어른들은 손수 만든 음식을 나눴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요. 작년엔 그냥 창문으로만 봤잖아요. 우리는 조심스레 행사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한 아주머니가 먼저 다가왔다. 정숙 씨, 오랜만이에요. 같이 오셨네요. 네, 같이 왔어요. 그녀는 살짝 웃었다. 좋네요. 두 분 잘 어울려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대 앞에서는 아이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지연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아빠, 여기 있었네요. 지연아. 엄마랑 민수 씨도 왔어요. 정말이었다. 민수와 정숙이 함께 걸어왔다. 그들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엄마 재밌죠? 응, 이런 분위기 참 좋다. 두 분 나중에 노래 한 곡 하세요. 우리가? 그럼요. 동네 사람들이 다 기다릴걸요.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두근거렸다. 나 노래 못하는데. 괜찮아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행사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다음은 특별한 분들이 준비하셨답니다. 우리 동네의 봄 같은 커플 정숙 씨와 동규 씨. 순간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다. 놀람, 응원, 그리고 따뜻함이 섞인 박수였다. 나는 잠시 얼어붙었지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 그냥 웃어요. 그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햇살이 우리 위로 내리쬐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그는 내 어깨를 살짝 감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노래가 시작됐다. 익숙한 멜로디, 옛날 우리가 함께 들었던 노래였다. 그대와 함께 걷던 그 길.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간은 떨리고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도 따라 불렀다. 처음엔 조용히 인의 목소리가 섞였다. 노래가 끝나자 운동장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 큰 박수가 터졌다. 두 분 정말 멋져요. 이런 사랑 보기 좋다. 우리도 저렇게 늙자. 그 소리에 눈물이 났다. 수십 년을 살면서 이토록 따뜻한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대에서 내려오자 민수와 지연이 달려왔다. 엄마 최고였어요. 아빠도 완전 멋졌어요. 그래, 이젠 부끄럽지 않다. 그럼요. 오늘 이 무대가 두 분의 시작이에요.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이 바로 우리 사랑의 첫 공개 무대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둑길 위로 붉은 노을이 깔려 있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정숙 씨,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당당해진 기분. 이제 뭐가 와도 괜찮죠? 응. 이젠 함께니까.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감쌌다. 그 손 안에는 오랜 세월을 버텨온 두 사람의 용기가 있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하늘은 더 높고 바람은 선선했다. 우리의 집 앞 은행나무도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정숙 씨, 오늘 저녁엔 고구마 구워 먹어요. 좋아요. 그럼 제가 미리 불 피워둘게요. 이제 우리는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눴다. 그의 집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장작불 자리가 있었고 거기서 우리는 자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루하루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내겐 너무도 소중했다. 아침마다 그는 작은 손편지를 남겼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커피는 조금 진하게 내렸어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렇게 매일 써요. 그럼요. 당신은 글씨가 제일 예쁘게 보일 때가 이 시간이잖아요. 그의 말투는 늘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묻어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에 은행잎이 흩날리고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벌써 사계절을 같이 보냈네요. 그러게요. 봄에 시작했는데 벌써 가을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그래도 이제는 덜 외로워요. 그는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의 온도가 참 좋았다. 따뜻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오래된 친구의 손 같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우리는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가 이제 결혼한대요. 그래요. 지연이도 곧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참 빠르죠. 그러게요. 우리도 이렇게 빨리 늙을 줄 몰랐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숙 씨 있잖아요. 네? 앞으로. 혹시 내가 아프거나 기억이 희미해져도 그냥 옆에만 있어줘요. 순간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왜 그런 말 해요? 아직 건강하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언제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요. 내가 그 옆에 있을게요. 어디 가지 않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이 깊어졌다. 별빛이 은은히 내리고 장작불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말없이 그 불을 바라봤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평온했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사랑이란 건 큰 약속이나 화려한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저 이렇게
하루의 끝을 함께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뒤 그는 내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오래된 손목시계예요. 내가 젊을 때부터 차던 건데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시계를 받아들었다. 오래된 가죽줄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이거 진짜로 줘요? 응.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해서. 그 말이 마음 깊이 울렸다.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을 잇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도 약속할게요. 당신의 시간이 멈추는 그날까지 내가 그 옆에 있을게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 나도 꼭 지킬게요. 그날 밤 우리의 집안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두 사람의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뛰는 것처럼. 그날 아침 동규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래요? 무슨 생각해요? 내가 묻자 그는 잠시 나를 보다가 웃었다. 글쎄요, 뭔가 생각이 자꾸 엉키네요. 그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늘 분명하던 말투, 정확하던 기억이 요 며칠 사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었다. 어제는 병원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병원? 그랬나?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에서 묘한 불안이 피어올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결국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권했다. 기억력 저하가 있으신가요? 가끔이요. 근데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의사는 잠시 그의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하지만 혹시 최근 들어 길을 잃거나 날짜를 헷갈린 적은요?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한참을 못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 말에 동규는 잠시 멍하니 나를 봤다. 내가? 그랬어요? 그 표정이, 그 말이 너무 낯설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봤다. 그는 여전히 따뜻했고 다정했지만 때때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에요. 그래요. 그럼 내일은? 금요일이요. 아, 그렇구나.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어딘가 균열이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안에 있던 빛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병원에서 결과를 듣던 날 의사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초기 알츠하이머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차가워졌다. 동규는 담담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생기죠. 괜찮긴요. 우리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럼 천천히 하면 되죠. 그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질 뻔했다. 그는 늘 그랬다. 세상이 무너져도 웃으며 받아들이는 사람. 하지만 나는 안다. 그의 웃음 뒤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그 침묵을 더 깊게 만들었다. 정숙 씨. 응? 혹시 내가 이름을 자주 잊게 되면 그때도 나한테 말 걸어줘요. 당연하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못 알아봐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은 절대 나를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예감이 들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가 내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었지만 그 평온함조차 두려웠다. 창밖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그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그 손을 조용히 잡았다. 괜찮아요. 당신이 잊어도 나는 당신을 기억할게요. 그렇게 속삭이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가슴 깊이 새겨졌다. 사랑은 결국 기억보다 마음에 남는 것이라는 걸.
겨울이 다가왔다. 찬 바람이 불어오면 늘 따뜻했던 그의 손이 차가워졌다. 그 손을 감싸 쥘 때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즘 들어 그는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저기 저 나무 예쁘죠? 응, 예쁘네요. 근데 저 나무 이름이 뭐였더라? 은행나무요. 그래요. 은행나무. 그는 그 단어를 몇 번이나 되뇌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팠다. 언젠가부터 그는 이름을 잊기 시작했다. 사람의 이름, 장소의 이름, 그리고 점점 더 가까운 것들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가 내게 물었다. 정숙 씨, 우리 언제 처음 만났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초등학교 때요. 4학년 2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죠,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신은 참 예뻤어요. 그 말에 순간 웃음이 터졌지만 그의 눈빛이 낯설게 흔들렸다. 근데 말이에요. 그때 그 아이 이름이 뭐였죠? 그 질문은 내 가슴을 쿡 찔렀다. 그 아이가 바로 나인데 그는 그걸 잊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의사는 말했다.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질 겁니다. 하지만 익숙한 공간과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나는 집 안 곳곳을 조금씩 바꿨다. 결혼 사진을 다시 걸고 젊은 시절 우리가 함께 웃던 사진을 식탁 옆에 두었다. 그가 좋아하던 재즈 음악을 틀고 매일 같은 향기의 커피를 내렸다. 이 향기 참 좋네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좋아하던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건 내 향기네요. 그는 웃었다. 그 순간 아주 잠시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 예전의 동규가 돌아온 것 같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밤 그는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정숙 씨, 나 당신한테 무엇이었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의 친구이자 당신의 집이고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사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네요. 그럼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인가 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손가락 끝으로 눈가를 닦아줬다. 울지 말아요. 나는 아직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더 자주 내 이름을 잊었다. 아주머니, 물 좀 주시겠어요? 그렇게 부를 때마다 가슴이 시려왔지만 나는 그냥 미소 지었다. 네, 잠시만요. 그가 다시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사랑은 이름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이 깊어지고 창밖엔 눈이 내렸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속삭였다. 하늘도 우리 마음을 안아봐요. 이렇게 부드럽게 덮어주네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살짝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봤다. 정숙 씨. 응? 그 말 참 좋네요. 부드럽게 덮어준다는 거. 그의 말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잠들었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이 내 심장 박동과 닮아 있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단지 모양이 바뀔 뿐이었다.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마음은 더 깊어졌다. 그날 나는 그와의 사랑이 시간을 넘어선 또 하나의 계절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길가에 벚꽃이 흩날리고 그가 좋아하던 냉이 냄새가 시장에 퍼졌다. 나는 그와 함께 산책을 나섰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참 예쁘네요. 네, 예쁘죠. 근데 여긴 어디죠?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 나를 향한 인식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요. 우리 동네예요. 매년 봄마다 여기서 산책했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랬군요. 그럼 여긴 좋은 곳이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이상하죠. 오늘은 마음이 참 편해요. 그래요? 네.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나는 식탁 위에 작은 케이크를 올려놨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모르겠어요. 혹시 내 생일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축하해야겠네요. 그는 웃으며 초를 붙잡았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감싸쥐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이 깊어가자. 그는 갑자기 내 손을 꽉 잡았다. 정숙 씨. 혹시 내가 또 잊으면 다시 알려줄 거죠? 그럼요. 매번 새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럼요. 사랑은 몇 번을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는 잠시 미소 지었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이 평화로워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렸다.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그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동규 씨.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내가 준비해둔 새 아침을 맞기도 전에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가 앉던 의자에는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눈을 감았다. 눈물은 흘렀지만 그리움은 고요했다. 책상 위에는 그의 글씨로 적힌 쪽지가 하나 있었다. 정숙 씨, 당신 덕분에 내 마지막 계절은 따뜻했습니다. 내가 잊어도 당신은 나를 잊지 말아요. 나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품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며칠 후 나는 그가 아끼던 시계를 꺼냈다. 그 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멈춰도 사랑은 흐른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 꽃잎 하나가 내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그가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듯 했다. 그래요, 당신. 나는 이제 괜찮아요. 나는 그 말을 속삭이며 그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의 부재는 슬펐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존재의 흔적이었다. 그 흔적이 내 하루를 그리고 남은 생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그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시간은 흐르는데 그의 목소리와 웃음은 여전히 이 집 안에 남아 있었다. 아침마다 나는 커피를 내린다. 그가 좋아하던 진한 향으로. 잔을 2개 꺼내는 습관은 아직 고치지 못했다. 한 잔은 나를 위해, 그리고 또 한 잔은 그를 위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창문을 열면 그가 좋아하던 은행나무가 여전히 서 있다. 잎은 초록으로 빛나고 봄이면 노랗게 물들며 겨울이면 하얗게 눈을 머금는다. 그 나무 아래를 지날 때마다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정숙 씨, 이 나무 참 예쁘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그때마다 나는 대답한다. 응, 당신이 심은 나무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람들은 묻는다. 이제 좀 괜찮아요? 나는 늘 웃으며 말한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 대답 속에는 수천 번의 그리움이 숨어 있다.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또 다른 생명이다. 그가 내 삶을 통과해 남긴 따뜻한 흔적들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끔은 그가 남긴 물건들을 꺼내본다. 오래된 시계, 낡은 머그컵, 그리고 그의 손글씨가 남은 쪽지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다시 단단해진다. 나는 그가 떠난 걸 믿기보다는 그가 여전히 내 옆에 있다고 느낀다.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햇살처럼 어디에나 그가 스며 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봄이 오면 그의 무덤 옆에 작은 화분을 놓는다. 올해는 그가 좋아하던 민들레를 심었다. 당신이 좋아하던 노란색이에요. 그 말을 하며 웃는데 눈가가 따뜻하게 젖었다. 바람이 불어와 내 볼을 스친다. 그건 마치 그가 나를 토닥이는 손길 같았다. 괜찮아요. 나 잘 지내요.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이 되면 창가에 앉아 노을을 본다. 붉은 하늘 아래 그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우리 매일 봄처럼 살아요.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약속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가 남긴 시간은 멈췄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계속 흐르고 있다. 그의 시계 초침은 멈췄지만 내 마음의 초침은 여전히 그를 향해 뛴다. 나는 가끔 꿈에서 그를 본다. 봄빛이 부서지는 골목길, 그가 환하게 웃으며 나를 부른다. 정숙 씨, 우리 또 산책해요. 그래요, 이번엔 내가 도시락 싸올게요. 그 말에 그도 웃었다. 그 웃음은 젊을 때 그대로였다. 눈을 뜨면 꿈이었지만 그 하루는 늘 평화로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도 나는 벚꽃이 핀 길을 걷는다. 그와 처음 걸었던 그 골목이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린다. 당신 보고 있죠? 나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의 미소가 봄 햇살 사이로 번지는 것 같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가 내게 남긴 모든 계절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이제는 알겠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그가 남긴 따뜻한 시간 속에서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